그러고 나서 바로 손가락 이렇게 바로 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예 이게 뭐야, 이렇게 잡아놓고 바로 그냥 손가락 찢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가 그려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안 그리는 대다수의 독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옷주름을 얼마나 예쁘게 그렸나를 보지 않아요. 덕질하는 분들은 보죠. 근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모작으로 그리신 그림들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묘사하는 거 잘하고 계시거든요. 옷주름이라든지 손 이런 눈동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묘사하고 관찰하는 밀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바람님이 계속 내 그림체, 이 허접한 내 그림체가 제 그림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일단 바람님 요 그림들을 봤을 때 제가 파악한 부분들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첫 번째는 한 장을 오래 그린다. 러프 스케치를 안 하고 바로 스케치에 들어간다. 지우개를 많이 쓴다. 요 세 개가 읽히거든요. 제가 얘기한 요 세 가지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다 맞죠? 그러면 러프 스케치가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일러스트 같은 거 그릴 때 만화도 그렇지만 보통 스케치 단계를 어떻게 거치냐면 러프 스케치, 그 다음에 스케치 거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람님이 얘기하신 대략적인 구성이라는 게 러프의 단계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스케치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스케치 단계. 여기서 이제 만약에 펜슬을 딴다 그러면 지우개로 지워내고 펜슬을 따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러프 스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 그림을 만약에 그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바람님이 하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람님이 그려놓은 단계가 딱 요게 러프. 지금 보여드린 요 과정, 요거까지는 하시죠. 이 다음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러프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런 거를 까지를 그리는 게 이제 러프 스케치라고 하거든요. 러프랑 떼서 볼게요. 러프는 있는데 러프 스케치, 이거는 제가 그냥 붙인 명칭이거든요. 얼굴은 러프 스케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손이나 망토,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부분들은 지워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스케치 단계에서 조금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싶은 부분들, 얼굴이나 머리카락 묘사,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묘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이런 팔의 꺾인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망토, 칼의 형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형태가 디테일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러프 단계보다 좀 더 스케치가 첨가된 러프 스케치 단계,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러프에서 바로 스케치 단계로 가려고 하면 형태들이 계속 수정을 거쳐야 돼요. 해도 이상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프 스케치 단계를 거치는 게 되게 번거롭기는 해요. 굳이 얼굴 그냥 바로 그려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연필로 이제 그려보고, 요 비례들 한번 체크해보고, 얼굴 기울기라든지 귀 위치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손이나 이런 것들도 형태 조금 더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지워내고 다시 또 그려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도 얘네들을 잡아놔야 전체적으로 이 외곽의 실루엣이나 이 손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지 않고 형태를 좀 더 단단하게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그린 그림들 보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 또 시원시원하게 그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나 뭐 만화든 이게 공을 좀 들인 부분들은 그 티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당연히 한 그림에서 모든 것을 100% 다 똑같이 잘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주목시키고 싶은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는 맞는데 아예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그리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누락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러프 스케치 단계거든요. 그래서 바람님이 이제 그림 공부를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신다고 하면 이 한 장의 그림을 단계를 스케치 단계에서도 조금 더 단계를 나눠서 그려주셔야 스케치 단계가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림의 완성도도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결국 그림이 느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강의에서도 스케치 단계에서 바로 러프에서 스케치로 가지 않고 러프 스케치 단계를 꼭 거치는 과정을 보여드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이 좀 추가된 스케치, 러프 스케치가 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러프 스케치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네 맞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린 거예요. 처음에 바로 냅다 손부터 이렇게 그리지 않고 당연히 큰 빛이나 이런 거는 잡으신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어깨 너비라든지 이런 큰 쉐입의 느낌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얼굴 두상에 비해서 어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아요. 의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완전 소년이라기보다는 최소 청소년 정도 돼 보이거든요. 이 인물의 캐릭터 느낌이. 몸과 얼굴의 비례가 한 요 정도는 돼야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원본이 요랬고요. 이제 수정한 게 요렇게. 어깨가 많이 작아 보여요, 지금은. 근데 수정을 한 거를 한번 보시면 요렇게 7, 8살 정도로 보인다고 하면 여기는 한 최소 한 15, 16? 요 정도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의복을 봤을 때는 완전 애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어깨 너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 처음 러프는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 처음 러프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리면서 작아진 게 보이거든요. 보면 초창기 스케치 하신 거 보면은 여기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잡아놨던 게 보여요. 그렇다는 거는 러프를 잡고 그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프를 잡고 이제 그리시는 연습은 돼 있어요. 근데 러프 스케치가 없다 보니까 그리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얘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러프 스케치를 딱 하나만 넣어줘도 이런 과정이 확 줄어들어요. 지금 의복도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자켓이 여기는 가슴판에서 툭 떨어지지만 목 뒤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두께감 있게 목 둘레를 타고 돌잖아요. 동그란 원기둥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말아서 둔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말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잡아놨으면 일자로 가다가 툭 넘겨줘야 돼요. 가다가 툭 넘겨주고. 그래서 여기서 더 확 꺾이는 느낌이 들게끔 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칼아오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잡으면서 요 좌우의 대칭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 그릴 때도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그냥 냅다 손가락 그리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처음 큰 쉐입 잡아줄 때 이렇게 잡아놨어요.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바로 손가락 이렇게 바로 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예 이게 뭐야. 아예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바로 그냥 손가락 찢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애가 손이 엉거주춤해 보여요. 근데 이 손 아마 제가 원본을 보진 못했지만 이 손의 느낌을 봤을 때 완전히 손바닥부터 이렇게 붙인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손이 옆에서 띄어서 살포시 가슴 위치 오게끔 손을 이렇게 탁 올려놓은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나는 이유가 요 손목뼈의 느낌 때문에 그래요. 이 손목뼈나 요 손등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느낌들을 관찰을 해보면서 그러면 여기를 그 느낌을 살리려면 일단 돌아가는 면이 이렇게 곡선 되게끔 잡아주고 손가락이 손등보다 좀 적게 보여야 이런 느낌이 나겠구나. 그 다음에 엄지는 좀 더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러프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요게 러프 스케치예요. 그래서 요 러프 스케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되게 묘사 잘하셨거든요. 손가락의 묘사. 이 뼈마디의 느낌이나 그다음에 여기 손목뼈 그다음에 요 레이스의 느낌들
그리고 이런 위치들도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 위치 잡고 재킷 떨어진 라인이나 옷주름의 위치들도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기가 러프 스케치, 여기가 스케치 요런 식으로 달라요. 그래서 지금 바람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던 간에 모작을 할 때도 그렇고 바람님이 창작으로 그리실 때도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그림 그 느는 속도가 정말 지지부지 늘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만 한 장 그릴 때마다 진이 다 빠지고 이게 러프 스케치를 넣는 거가 처음에는 되게 저항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당연히 얼마나 뭔가 저항감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 하시다 보면 점점 속도가 단축이 미친 듯이 빨리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최소 3단계는 거치어라. 자,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한 장을 오래 그리고 바로 스케치 들어간다? 그다음 지우개 많이 쓴다. 여기서 지금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짚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장의 그림이 오래 걸리는 것도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많이 쓰는 것도 해결이 될 거예요. 실제 그림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모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모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모작은 이 러프 스케치 단계가 머릿속에서 차차차차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 일러스트를 봤을 때 러프 스케치는 딱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려진 것들이 모작에서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창작도 해결이 돼요. 모작은 되는데 창작은 안 된다라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모작을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작을 그려보나 보면 이 모작 그림이 내 실력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원래 내 실력과 모작이 약간 그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작을 어느 정도 조금 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 모작을 과정에서 내가 그 단계를 쪼개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럼 이런 부분에서 뭘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창작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많이 해결이 돼요. 오히려 그리는 기술보다는 내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내가 그리는 만화는 어떤 독자들이 봐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조금 더 개념이나 생각으로 빠지지 사실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막막하지 않거든요. 바람님이 모작을 하면서 아직 단계별로 쪼개서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자켓은 그쵸, 아직 이해를 다 못하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창작에서도 꽤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정말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내가 어떤 부분이 되게 왜 안 되지?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뚫어주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따라서 와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모작을 그릴 때 그 단계가 조금 더 이해가 되면 창작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사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람님이 디테일한 부분들에 되게 관찰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꿔 말하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보는 사람들이 큰 걸 많이 놓쳐요. 그리고 크게 잘 그린 사람들이 디테일한 걸 한 걸 되게 많이 놓치거든요. 모작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뭘 더 잡아야 되는지, 자켓에서 요 돌아가는 요 면이라든지 이 가슴 쪽 앞판 부분들은 좀 더 매끈하게 툭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단추나 이런 것들도 라인을, 위치들을, 간격들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림의 완성도를 굉장히 많이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요 자켓 떨어지는 거, 당연히 이런 옷주름 예쁘게 그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볼 때 옷주름을 잘 그렸네 라고 해서 그 그림을 매력 있게 느끼진 않아요. 오히려 물론 얼굴 중요해요. 얼굴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그림의 그 맛이라든지 어떻게 예쁘게 막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지만 우리가 그려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안 그리는 대다수의 독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옷주름을 얼마나 예쁘게 그렸나를 보지 않아요. 생각보다. 덕질하는 분들은 보죠. 근데 오히려 비례가 어떻고, 저 사람 손이 좀 큰 것 같은데? 저 이상하네. 혹은 허리가 너무 길어. 자켓이 왜 이렇게 꾸깃꾸깃해? 이런 식으로 큰 것들을 보지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덕후의 영역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만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덕후처럼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덕후들이 보통 글을 쓰고 이런 트위터나 이런 데서 공유를 하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내서
대중에게 판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 그래서 앞서 제가 맨 처음 수정했던 것도 이 인물의 비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비례가 생각보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비례는 인물의 비례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켓과 요 카라의 깃의 요 비례라든지 아니면 요 단추 간격 이런 것들도 비례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러프 스케치 진짜 중요해요. 창작이 힘들면 반창작도 괜찮아요. 아까 응용 창작으로 만화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창작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대중분들은 옷주름 기깔난다. 손에 손뼈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했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대상들은 대중이라는 거. 공부 진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비례 공부.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그림들 있잖아요. 막 8등신 그리기 막 이런 거. 6.5등신의 비례 이런 것들. 생각보다 그거 놓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나 알아. 이런 식으로. 비례 공부 하신다고 하면 추천드리는 게 바람님의 취향이 한 6등신에서 한 6.5등신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8등신이 취향이시면 마니의 인체 드로잉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그림체 취향이 대부분 좀 더 일본 만화체에 좀 더 가깝거든요. 일본 만화체라고 하면 표현하면 뭐한데 캐주얼체에 가까운데 그 캐주얼체도 한국 캐주얼체랑 일본 캐주얼체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일본 캐주얼체가 좀 더 취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 미리 보기로 좀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 프로 데뷔를 앞당기는 노하우와 실전 일러스트 제작 기법. 근데 이게 그 일러스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앞부분이 사실 제일 좋긴 하거든요.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인체 밸런스, 그리고 얼굴 그리는 법, 인체 그리는 법, 옷 그리는 법. 그 다음에 잘 그린다는 것의 의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림 형상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제일 추천하고 싶었던 건 딱 요 인물편 요 부분. 등신 비율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6등신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리고 남캐와 여캐를 그릴 때 어떻게 차이를 주는 게 좋은지를, 이게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남자는 꼭 이렇게 그려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남캐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남캐같이 안 보여. 여캐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여캐처럼 안 보여. 이제 그런 걱정들이 처음 기초 배울 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외우는 거죠. 이렇게 얼굴의 차이 이런 것들 외우시면 돼요. 사실 그림은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막 감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칙들이 있고 외우면 돼요. 비례도 특히나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골격의 차이. 그래서 약간의 심화를 살짝 곁들인 그런 기초책이거든요. 그 뒤에 구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구도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사서 그냥 외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의상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책인데 이게 다 현대 의상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옷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옷에 주름이 지는 게 소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신다 그러면 인체 비례, 그 다음에 남녀 구분, 그 다음에 의상, 그리고 조금 더 얼굴을 디테일하게 잘 그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얼굴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거든요. 캐릭터 얼굴 작화기술이라는 책인데 어떻게 전체 중간 세부를 나눌 건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한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좀 너무 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동세를 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제일 먼저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될 수 있겠네요. 이 캐릭터의 얼굴의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신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얼굴, 그 다음에 의상책 요렇게 요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만화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늘 추천드리는 만화의 창작 요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책이 알차요. 정말 근본책. 요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비례를 외워서 얘네들을 토대로 창작으로 그려보세요. 아까 봤던 6등신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똑같이 그리라는 순서 그대로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똑같이 그리고 그거 그렸던 거를 한 번 더 내 캐릭터, 내 창작 캐릭터로 한 번 더 그려보고 그거를 남자 캐릭터도 해보고 여자 캐릭터도 해보고 이제 그런 연습을 한 주 동안 최소 쭉 해보시고 이게 응용창작도 하고 요 전신비례 연습까지 하려면 생각보다 완성도 있게 하려면 빠듯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 하시면
이제 얼굴 그리기. 그 빠듯한 와중에도 시간이 나 조금 나서 욕심이 난다. 그럼 만화의 창작을 사서 한 페이지씩 정독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확 좋아지진 않거든요. 만화 창작을 읽었다고 해서 막, 와 갑자기 만화의 천재가 되고 막 그렇진 않겠지만 누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적된 정보로 만화책을 다시 보면 보이는 정보의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훨씬 많이 늘 거예요.